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설의 강지영입니다. 중년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이름이 있죠. 임영웅. 단순히 인기 가수를 넘어서 아이콘이 된 가수 임영웅 씨 이야기를 한번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악 평론가 김영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김영대입니다. 뵙습니다. 네네네. 네. 늘 아이돌 얘기만 하다가 네. 오늘 임영웅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또 강지영 앵커가 임영웅에 대해서 얼마나 또 많은 것들을 많이 배워가려고요, 오늘 사실. 네. 제가 이렇게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도 팬이다 보니까. 아, 진짜요? 네네네. 어깨 너머로 좀 자주 봤습니다. 굉장히 열성이시죠? 그러니까 좋아하시면 딱 그거만 딱 챙겨보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영웅시다라고 하는데 네네. 이따 우리 그 얘기도 할 거지만 네. 굉장히 열성적이고요. 아주 뭐 이 커뮤니티라 그러잖아요. 예전같이 어떤 클럽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 활동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단합력이 좋아요. 단합력이 그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따 우리 임영웅 씨 현상 얘기할 때 꼭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네.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했군요. 놀랍습니다. 아, 무엇이죠? 임영웅, 네. 김영대, 네. 강지영, 영어로 통하는군요. 영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뭐 사소할 수 있지만 아, 임영웅 씨의 좀 기운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거기다가 무슨 영자 쓰시죠? 저 꽃뿌리영입니다. 꽃뿌리영인가요? 네. 전 영화로 올려버렸습니다. 원래 꽃뿌리영인데 네네. 거기 등록할 땐 영화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뭐죠? 두 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좀 연결 지어보려고 하는 임영웅 씨에 대한 팬덤, 그리고 음악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띄워주세요. I'm hero. 영웅. 난 영웅이다. 이름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발라드와 트로트. 되게 쉬운 영어인데 네. 해석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네, 의미가 네, 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되게 네. 짓궂으시네요.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참. 자, 임영웅 씨가 부르는 음악 세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임영웅 씨를 떠올리면 트로트 이 얘기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착시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음악을 보통 장르를 먼저 떠올리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영대 그러면 음악 평론가 이렇게 뭔가 규정을 하려는 게 사람 마음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임영웅 씨가 처음에 데뷔를 한 것이 이제 트롯이라고 하는. 사실 이 트로트와 트롯도 조금 맥락은 다릅니다. 어쨌든 트롯이라고 하는 예능에서 발굴된 재능이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물론 당연히 트로트 장르도 잘 하죠. 그래서 이제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라는 이런 하나의 의견, 하나의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임영웅 씨가 부르는 노래들이 발라드 계열의 음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또 그런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발라드 가수라는 또 개념이 있다 보니까 뭐 이거를 또 섞어서 뭐라 그러죠? 뭐 트롯, 발로트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요즘 신조어가 참 많네요. 발로차도 아니고 발로트라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장르를 먼저 떠올려서 그런 것인데 저는 사실은 임영웅 씨는 최근에는 정말 보기 드문 좀 전방위 보컬리스트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물론 트로트 잘하죠. 근데 그 I'm Hero로 그 앨범을 또 들어보면은 사실 거의 모든 장르를 다 섭렵을 합니다. 근데 그런 장르에 대한 소화력 같은 것들이 뭐 사실 뭐 어색하지 않아요. 맞아요. 트로트를 부를 때는 맞아. 확실히 트롯 예능에서 나왔던 가수지라는 느낌이 들지만 또 발라드를 부를 때는 오히려 이 계보를 따지자면 과거에 이문세 씨나 변진섭 씨나 뭐 그 이후에 뭐 성시경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그 발라드 가수의 계보를 이렇게 떠올릴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오버랩이 될 수 있을 만큼의 네. 발라드적인 소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임영웅 씨를 뭐 어떤 장르의 가수다 뭐 혹은 트로트 가수다, 트롯 가수다, 혹은 발라드 가수다, 발로트 가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임영웅 씨 음악 장르를 굳이 저희가 규정할 수 없는. 네, 그래서 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임영웅이 곧 장르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임영웅 씨를 트로트라는 장르만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요계에서 가지는 비중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몇몇 우리 아티스트가 최근에 그것들을 많이 좀 활성화시켰을 뿐이지. 그래서 사실은 트로트라는 장르보다는 임영웅이라는 브랜드나 임영웅 씨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 어마어마한 사실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장르의 밑에 놓기보다는
아, 임영웅이 하는 음악들 중에 그 안에는 뭐 트로트 있고 발라드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임영웅 씨가 트로트로 물론 이제 대중에게 얼굴을 크게 알린 그렇죠. 건 맞지만 네. 그 외에도 이제 점점점 그 범주를 넓혀갈 때 발라드도 하실 때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제가 보더라도 네네. 그냥 원래 감성 발라더가 맞아요. 그냥 발라드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는 그 롤모델 중 한 분이 좀 이문세 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문세 씨는 물론 80년대 이문세, 90년대 이문세를 생각을 해보면 임영웅 같은 어마어마한 이 제도권의 인기를 누린 가수라기보다는 사실은 대학가에서 라디오 FM 중심으로 활동하신 TV 활동도 거의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러한 활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성향은 좀 다르지만 저는 그 갖고 있는 정서적인 면을 봤을 때는 임영웅 씨가 꿈꾸는 목표로 하는 어떤 음악적인 선배 중에 이문세라는 사람이 또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문세 씨와 닮았다는 얘기가 맞아요. 약간 그 감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칼럼을 쓰면서 임영웅 씨의 장르를 저도 이제 고민스럽죠. 평론가이기 때문에 뭐라고 좀 규정을 네. 그러니까 좀 수식어를 붙여볼까? 그렇죠. 이게 뭔가 깔끔하게 떨어지면 사실 읽는 사람들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떠올렸던 말이 뭐였었냐면 뭐 영어라서 죄송합니다. 어덜트 컨템포러리라고 사실은 그 미국이나 영국 쪽, 특히 미국 쪽에 굉장히 활성화된 장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옮기자면 성인 가요인데 성인 가요라는 말은 좀 적합치 않고요. 성인 취향의 현대적인 대중음악이다. 이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대중음악은 기본적으로 10대를 위주로 뭐 하이틴, 프리틴 혹은 20대 초반까지의 이런 영 어덜트, 그러니까 맞아요. 젊은 성인들을 위주로 한 가요가 대부분이고 사실 그들의 취향으로 이 가요계라는 게 움직이는 거죠. 최근에 맞아요. 케이팝도 그렇고. 근데 네. 그것과 동시에 20대 후반 이상의 30대, 40대 나아가서는 5, 60대까지 겨냥할 수 있는 이 성인 취향이 여기서 성인 취향이라는 거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연령대가 어른스러운 있고. 연배에 있는 분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조금 더 성인의 그런 성숙한 감정을 드러내는 곡들을 하는 가수들이 꼭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덜트 컨템퍼러리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악을 한다 그래서 꼭 내가 50대가 돼야 어른스러운 음악을 한다는 게 아니죠. 근데 임영웅 씨는 나이가 굉장히 젊지만 어리지만 이런 어떤 성인 취향의 감수성, 성숙한 감수성들을 사실 음악에 녹여내면서 저는 한국의 어덜트 컨템포러리 가수로서 가장 대표적인 가수로서 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최근에 내놓은 곡들 보면 뭐 폴라로이드라든지 런던보이 같은 곡들을 네. 들어보면 뭐 락 음악 스타일까지도 다 섭렵을 하는 이런 다재다능한 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토튠도 시도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맞습니다. 새로운 시도고 좀 재밌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정통 트롯 스타일을 부를 때는 또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그냥 되게 예. 정석대로 부르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니까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되게 차분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딱 들어맞는 약간 그런 트로트의 정석을 보는 그런 느낌인데 또 젊어요. 그러니까 되게 묘한 것 같아요. 그런 김영웅 부분들이. 씨가 정말 특이한 게 굉장히 차분하고 어떻게 보면 감정이 격하지 않으면서 아버지 이런 노래 부를 때도 보면 맞아요. 저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거의 저 같으면은 우느라 못 부를 것 같은 그런 노래는 남하잖아요. 담담하게 불러요. 근데 그 담담한 정서가 굉장히 어른스럽고요. 근데 맞아요. 또 이 공연장이나 평소에 그 뭐랄까요? 뭐 예능 같은 거? 예, 예능 뭐 컨텐츠들 이런 거 보면 장난기도 많아요. 장난기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일단 그 팬 서비스가 아주 친절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저는 예전에 그런 말 우리 썼었잖아요. 국민 가수. 그렇죠. 근데 저는 예전에 제가 칼럼도 썼지만 국민 가수의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이제 국민 가수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TV 채널이 몇 개 안 될 때, 저 어렸을 때는 채널이 3개밖에 없었어요. 시청률만 50% 40% 찍을 때 그렇죠. 네. 예, 다 같이 모여서 TV 앞에 3, 4 모여 태조 왕건 이런 거 볼 때. 네. 아니 허준 볼 때. 허준. 그럴 때. 사랑이 뭐길래 보셨어요? 아 사랑이 그건 뭐길래? 몰라요. 나이 첫사랑. 첫- 배용준 씨 나왔던 첫사랑, 거. 첫사랑. 네. 오. 가을 동화 이런 거. 사랑이 뭐길래 모르세요? 모릅니다. 네. 나이 차이가. 어쨌든 그렇게 시청률 TV가 휘잡을 때 그럴 때는? 그랬던 시대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같은 음악을 들어야 이 국민 가수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그쵸. 이미 그 시대도 물론 같지만 굳이 우리가 최근에 등장한 가수들 중에 그 정서와 가장 유사한 사람을 뽑자면 아무래도 세대를 아우러야 되니까요. 임영웅 씨가 가장 가까운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맞아요. 연령대가 왜냐면 위쪽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섭렵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죠, 사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팬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주세요.
트로트 팬덤의 진화. 자, 영웅시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팬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친절한 네.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 요즘 옛날에는 이제 트로트 원래 어머니들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제 임영웅 씨의 그런 팬 영향력 상당히 커서 이게 뉴스로 나올 정도거든요. 네. 뭐 임영웅 씨가 시구를 하러 갔는데 다 매진이 됐고 쓰레기를 다 치우고 가셨고 네. 뭐 무슨 색깔 옷 티어스 입지 말라 했더니 그것도 안 입으시고 임영웅 씨가 굉장히 반응력이 좋아요. 뭐 물건을 뭐 사면 네. 뭐 완판되고 그러니까요. 너무 많죠. 사실 그렇게 많고 임영웅 씨가 또 기부를 하면 그 액수에 걸맞은 맞아요. 그 이상 되는 또 기부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선한 영향력 같은 건데요. 그리고 물론 브랜드 파워 뭐 늘 상위권에 뭐 1위, 2위권을 왔다 갔다 하시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대단한 영향력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끔 케이팝 쪽을 이야기 많이 하니까 연말에 이제 케이팝 가수들 모이는 시상식이나 콘서트 가면요. 네. 혼자 우뚝 모든 부문을 다 케이팝 가수가 석권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남자 가수 부분만 임영웅 씨가 이렇게 예. 그런데 그 뒤로 아우라가 네. 장난이 아닌. 대단한데요. 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이런 대중음악에서 단순히 이제 음악을 평가하고 뭐 혹은 그 가수의 어떤 뭐 가창력을 평가하는 거를 넘어서 하나 약간 좀 사회 문화적인 현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사례가 전 두 개가 있다고 봐요. 하나가 이제 BTS와 아미의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임영웅 씨가 이끄는 혹은 임영웅 영웅 시대가 이끄는 뭐 이런 그러니까 트롯 팬덤의 현상이라고 봐지는데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로트와 트롯의 차이도 좀 나타나요. 이제 트로트라고 하는 장르는 원래 그게 이제 표준어긴 합니다만 이제 예전에는 그냥 성인 가요, 뭐 뽕짝 이렇게 그쵸. 되면서 현대적인 감수성이 굉장히 없었어요. 부족했었죠. 부족했었고 당연히 연령대도 좀 많이 올라가 있었고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외면하는 그런 장르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덤이라는 활동도 개념이 뭐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팬카페 정도? 근데 그 어르신이라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연령대가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네네. 주로 많기 때문에 네. 그 세대가 사실은 좀 기다려왔다라는 전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때까지 맞아요. 사실 트로트를 이끄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으시다 보니까 태진아 네, 선생님, 네, 네. 소름 선생님 이러시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약간 젊진 않잖아요, 세대가. 근데 젊은 세대가 나와주길 기다렸는데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노래를 너무 성숙하게 잘 불러주다 보니까 그동안 내재해왔던 팬심이 폭발해서 더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참 좋은 분석이고요. 네. 저는 과연 임영웅 씨의 팬, 뭐 영웅 시대가 전부 그들이 트로트 팬덤인가? 아, 또 그것도 맞는 포인트. 그러니까 이것도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좋고 그가 하는 음악이 좋기 때문에 뭐 임영웅 씨가 뭐 힙합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그 팬덤이라는 게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사람을 먼저 좋아하고 그의 음악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가 음악을 뭘 하든 신뢰감 있게 따라갈 수 있는 거지. 나는 트로트라는 가수를 왜냐면 그러면 그분들도 그럼 어렸을 때는 다른 음악을 또 좋아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네요. 예, 저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봐요. 물론 거기에 매개는 음악이지만, 그래서 이제 임영웅 씨의 팬덤도 보면은, 그러니까 왜 과거의 트로트 팬덤과는 다르다고 하냐면 예전에는 정말 이 트로트를 좋아한다라는 게 그냥 소극적인 행위입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한동안은 우리가 뭐 오빠 부대니 뭐니 해서 케이팝이 뭐 거의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가요계 전반을 장악을 하고 우리가 뭐 팬덤을 얘기해도 대부분은 그거는 트로트가 아니라 케이팝 팬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걸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는 사실은 나도 팬심이 누구나 있지만 나는 팬심이 있지만 케이팝에는 마음을 주지 못했던 분들 혹은 나는 음악적으로는 좀 맞지 않아. 나는 뭐 좀 성인 취향의 가요나 혹은 트로트 쪽이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팬으로서의 유전자는 갖고 있는데 예전에도 해봤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붕 떠 있었던 존재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트롯 예능이 등장을 해서 묶어내고 그 중에서도 임영웅 씨가 뭐 얼마입니까? 뭐 200만 표 아니었어요? 우승하시고 3년 전체 그거 중에 퍼센티지가 25%. 25% 이상이죠. 압도적 아무튼. 압도적입니다. 네.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기질 받았다고 했었어요. 예, 아나운서 중에 혹시 그 컴피티션을 하면 우리 강지영 아나운서가 한 25% 가져가지 않을까 아, 지금요?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근데 저도 사실 오디션 출신이긴 한데. 아, 네네네. 네. 그때 모르셨군요. 몇 프로 받으셨어요? 몇 프로 안 돼가지고 떨어졌잖아요. 아, 네. 네. 취소하겠습니다. 네. 네, 남의 흑역사를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 저 현재가 중요해요. JTBC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네네네. 잘 극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더 얘기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네네. 임영웅 씨가 그때 뭐 200만이면은 지금은 훨씬 늘었다고 봐야죠. 아, 지금 더 높아졌죠. 그 지금은 사실은 이거를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뭐 팬클럽, 팬카페 이런 식으로 영웅 시대를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예, 왜냐하면 뭐 영웅 시대 뭐 무슨 어디 팬클럽, 팬카페 얼마 있다? 그거는 그냥 그 클럽에 소속된 사람일 뿐이고요. 이게 지금 만약에 동원력이라 그러잖아요. 투표 같은 거 동원력을 보면 아는데 이게 뭐 예상치입니다만 5, 600만 이상을라고 뭐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이것도 뭐 사실은 알 수 없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글로벌하게 뭐 꼭 글로벌하다 그래서 외국 사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계시니까. 맞아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왜 그래서 K-팝 그룹들과 인기 투표를 붙었을 때 임영웅 씨가 이기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이래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영웅 씨가 이제 자신의 고향인 이곳에서 전국 노래자랑에 출전했다가 우승을 해서 또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임영웅 씨의 고향은 어디인지 오늘 영웅 시대가 좀 많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에 좀 이런 멘트를 해봤어요. 임영웅 씨의 고향은 어딘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제 지금 고향은 서울입니다. TMI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계의 영웅.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이제 한국은 뭐 이제 평정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빌보드가 발표한 글로벌 순위에서 17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이 시사하는 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는 이제 가능성 측면에서 봐야 돼요. 저는 여전히 어쨌든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우리가 한국 대중음악이라는 큰 맥이 하나가 있다고 봤을 때 K-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지만 글로벌이라는 개념을 탑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전 세계인이 같이 듣는 일종의 수출품용으로서의 한국 대중음악을 K-팝이라고 본다면 이런 어덜트 컨템포러리나 트롯, 뭐 트로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국적인 감수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죠. 발라드도 좀 그렇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K-팝은 글로벌, 트로트나 트롯 뭐 이런 장르들은 로컬이라고 봐지지만 저는 이 경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돼?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 대중음악이 뭐 전 세계를 지금까지 뭐 한 100년간 지배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민속음악이라고 하면 포크송. 재즈, 포크, 뭐 블루즈, 그다음에 미국의 트로트라고 하는 컨트리 음악인데 우리가 컨트리 음악이라고 하는 장르가 생각을 해보면 그 미국에서 정말 그 카우보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미국 술집 같은 데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백인들의 음악인데 이게 실제 글로벌화돼서 컨트리라는 장르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전 세계적인 팝스타도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국 대중음악이 글로벌화되고 한국 대중음악 자체를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걸쳐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는 또 디아스포라 한국인들 예를 들면 동포 여러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텐이 높은데 여기서 당연히 한국이 배출한 지금 현재 최고의 트로트 가수 혹은 성인 취향의 가수가 임영웅이라면 왜 이게 해외에서 꼭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는 좀 저는 너무 소극적인 분석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음악 공부를 하면서 느꼈는데 의외로 각 나라의 민속 음악이나 그 지방의 톡착 음악들을 들어보면요. 트로트나 이런 우리 전통 음악과 유사한 분위기와 멜로디를 가진 음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물론 K-팝도 또 다른 의미에서 보편적이지만 임영웅 씨가 부르는 음악들이 보편적이지 않을 까닭은 사실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플랫폼 자체가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전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홍보를 또 할 수가 있고 저는 그래서 좀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사실은. 뭐 그런다고 당장 뭐 임영웅 씨의 노래가 뭐 우리가 말하는 방탄소년단이나 뉴진스처럼 해외 페스티벌에서 뭐 모든 사람들이 떼창을 하는 그런 노래가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K-팝에서 조금만 이게 시선을 조금만 넓히면 바로 사실은 임영웅 씨의 레이더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향력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해외 그 K-팝 팬들이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오빠의 1위 등극을 막는 임영웅 씨가 항상 차트에 보면은 1위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러네요. 맞네요. 그 존재를 알고 있을 아니, 수밖에 없네요. 100% 알죠. 네, 100% 알고 그래서
우리 오빠들도 글로벌하게 다 대단하지만 한국에는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다. 누군데 이렇게 우리 오빠를 막는 거 이런 것도 있었죠, 사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맞아요. 꼭 세계 음악 시장이 미국, 영국 뭐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동남아도 있고 다양한 아시아권도 있는데요. 이쪽에서 또 한국의 발라드 음악, OST 음악, 그다음에 이런 트로트 음악에 대한 소비가 좀 있습니다. 실제 선호하는 그 대중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트로트라 그래서 옛날 흔히 어르신들 들으시던 그런 음악을 하는 게 요즘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예, 뭐 파페라 스타일의 트로트도 있고요. 정통 트로트도 있죠. 그리고 임영웅 씨가 하는 뭐 발라드와 트로트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음악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기대해 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임영웅 씨의 팬들, 영웅시대 분들이 좀 와 계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이디어도 좀 꽤 많이 보이고요. 자, 그럼 우선 퀴즈 정답부터 밝히도록 하죠. 임영웅 씨의 고향은 어디였죠? 정답은요? 포천 아닙니까? 네, 포천입니다. 포천. 아닙니까? 모르셨나요? 포천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포천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영웅시대 여러분. 네, 그렇다고요. 네. 자, 들어온 댓글 좀. 그리고 정답자 홍지연님 포천 맞춰주셨기 때문에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댓글 좀 보도록 할게요. 임영웅 씨 능력 중에 뛰어난 것은 트로트에만 매몰된 가수는 아니라는 것을 맞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뭐길래 검색하고 왔는데 91년도 작품이라고 해요. 제가 89년생이라 3살 때 사랑이 뭐길래 보면서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서.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자, 영웅시대 최고입니다. 끝까지 응원할 겁니다. 임영웅님 최고입니다. 요분은 이제 확실히 영웅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연천이라는 말도 있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포천입니다. 포천. 저도 검색했는데 포천으로 알고 그래요? 들어왔어요. 네. 네. 콘서트 보면 진짜 멋지시대요. 혼자서 3시간을 꽉 채우신다. 네. 뭐 공연 뭐 대단하고요. 게스트도 안 쓰신다고 알려져 있대요. 네네네. 공연에서의 와. 팬 서비스도 어마어마해서 사실은 와, 대단하네요. 유명하죠. 트롯 팬덤 정말 엄청나다. 그리고 오늘 방송 너무 좋다. 임영웅이라는 감사합니다. 사람을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이제 사실은 존재를 조금 케이팝 분들에게 알렸다면 네. 더 확장해서 한 또 필드를 구축하시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그 한국의 케이팝 이외에 또 다양한 음악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는 추세기는 해요. 네. 근데 그러한 트렌드 속에서 임영웅 씨가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실상 그 의미가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국민 가수로서 친정 세대를 아우르는 가수로서 본인이 그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책임 있는 모습을 좀 여태까지 많이 네. 보여줘 왔고요. 성숙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된다. 국민 가수 그렇습니다. 임영웅 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